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투자 관련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그리고 이 P2P 캐릭터 등 투자 관련한 다중피해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다중피해 범죄가 무엇입니까? 네, 다중피해 범죄란 일정 기간 반복해서 범죄 피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최근에는 경제가 좀 어려워진 탓인지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믿기로 하여 가상자산 또는 P2P 캐릭터 투자, 다단계 사업 참여 등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범행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가상자산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요런 사건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새로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해당 가상자산이 가치가 급등할 거라고 하여 투자 설명회 등을 하여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기관과 MOU 체결도 하고 가상자산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급락해서 보면 사실상 폐업 상태이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작년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P2P 방식으로 캐릭터 등 일정한 추상적인 자산에 네. 투자를 하고 이를 되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입니다. 네.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누군가 꾸준히 이제 계속 자산을 매입해 줘야지만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요. 네. 결국 마지막에 매수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폰지 사기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네. 두 구조 모두 일정한 플랫폼에서 추상적인 가상자산이나 캐릭터 등에 투자를 하고 거래한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플랫폼을 이용하여야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당기기에 좀 좋고 추상적인 대상에 투자하도록 하여야지만 원가 대비 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좀 둘 다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피해자들이 이렇게 속는 이유가 뭘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 범죄의 구상 단계부터 누군가의 이제 거래 상대방이 되어서 네.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을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네. 처음부터 거래가 잘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할 것이 좀 뻔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처음부터 플랫폼에서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거래를 할 마켓 메이킹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네. 그리고 범죄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이와 같은 마켓 메이킹에 이제 좀 사용이 되고요. 네. 새로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해당 가상자산이 가치가 급등할 거라고 해서 네. 이제 설명회 등을 해서 투자를 유도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투자자들이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는 네. 범죄자들로부터 받아갈 금액이 좀 거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투자자들도 문제지만 사업자들도 자신이 처음 사업 의도와는 다르게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업자가 자신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범죄자가 된다. 이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다중피해 범죄에서 소위 말하는 수괴는 네. 총책임자를 말합니다. 근데 네. 이와 같은 사람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다중피해 범죄를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이 네. 자신이 사업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근데 좀 꼼꼼히 사업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이제 네.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을 노리는 이제 자금 모집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금 모집책은 주로 이제 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자금 모집 수법에 좀 익숙한 분들인데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업자한테 가서 자신이 자금을 모집할 테니까 당신은 이제 좀 사업에 집중해라 네. 이런 식으로 꼬드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업자는 누가 자금을 조달해 준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반갑죠. 네. 사업자는 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와 같은 행위가 다중피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자금 모집 및 관리를 자금 모집책한테 좀 맡기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금 모집책이 자신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금을 모집하게 되고 네. 중간중간에 좀 자금을 모집하기에 좋은 사업 구조로 사업 모델을 좀 변경하게 되어 놓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표로서 보면 이제 자금 모집책이 자금 모집 실력도 매우 우수하고 네. 그리고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금 모집책이 정상적인 사업 능력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금 모집책이 유도하는 대로 사업 모델을 조금씩 조금씩 변경하게 되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대표는 자신이 다중피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도 없이 열심히 자기 사업하고 있고 네. 그냥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업이 네.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다중피해 범죄의 수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제 사업이 문제가 생기면
어느 순간 이제 수사를 받게 되고 자신이 수괴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구조에서 사실 제일 문제는 자금 모집책인데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네. 처벌을 받는다 해도 상대적으로 좀 되게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범죄 유형이 좀 특성 때문인데요. 네. 먼저 이 같은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이제 피고인들이 네. 실질적인 사업 운영 의사가 없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수익을 준다면서 네. 자금을 모집하였는지 좀 살펴봅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사업을 할 것처럼 좀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판단하면 네. 이건 사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또한 법령의 근거 없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자금을 또 조달했으니까 네. 유사수신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상자산이나 또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캐릭터 등은 네.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그냥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 근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제 사건 관여자들은 모두 다 자신의 책임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네.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게 되고 네. 그만큼 이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게 되는데요. 네. 그 책임 전가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급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결국 이들을 쭉 추적해 가다 보면 네. 직급이 가장 높은 대표이사한테 좀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이제 책임이 몰리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표 입장에서는 자금 관리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는데 네. 자신이 범죄 행위의 수괴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결국 진짜 문제인 자금 모집책은 가장 높은 지위 자금 모집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모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이 대부분도 사실은 자금 모집책이 실제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투자자들은 누군가가 이제 투자하라고 하면 잘 모르면 안 하시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금 조달은 일반적인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채 발행 등 정상적이고 제도적인 자금 모집이 아니라면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자들이 사실 더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이 사업자들이 결국은 이제 다중피해 범죄의 수괴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사업자들은 이제 자금 모집책이 말만 믿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범죄가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금을 모집해 준다고 하면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자금이 모집 방법이나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챙기셔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또 대중을 상대로 한 사업을 한다면 사업 모델이 구상이라든지 아니면 네. 자금 모집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문가의 조언을 좀 자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물론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네.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다고 해도 네. 자신이 이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주게 되면 네. 전문가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으므로 네. 정확한 조언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무 전문가는 세무적인 이슈라든지 회계적인 이슈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고 네. 사기나 유사수신 또는 뭐 배임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법률 전문가에게만 또 의존할 수도 없는 게 네. 법률 전문가는 다 역시 회계라든지 세무 이슈에 좀 약할 수가 있고 네. 기술적인 부분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 맞는 정확한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오늘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투자자도 사업가분들도 일단은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조심을 하는 게 좋아 보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